우리 부산연구원의 기획조정실의 김경수 실장님을 모시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의 김경수입니다. 사실 저는 전공이 도시계획이고 그래서 사실 그린 뉴딜 환경 쪽에서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발제를 하는 것은 뭐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니고 일반 시민의 시각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또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하고 연결도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심생활하고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종합적인 틀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과제를 진행 중이고 제가 PM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은 한국판 뉴딜과 부산의 도시 성장 과제라고 했고요. 그게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리아 코로나 대응 국내 뉴딜 추진에 대한 동향, 그리고 부산의 도시 여건에 대한 진단,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다가 이걸 방향을 맞춰야 되지? 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홍종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경제적인 부분, 팬데믹 부분, 그리고 에너지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복합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다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던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감염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인적 물적인 이동 자체도 위축이 되고 있고, 그다음 수요 공급에 대한 경제 위기가 동반되고 있는 그런 위기 차원에서의 한국판 뉴딜이 정부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크게 목표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또 연계해가지고 또 고용에 대한 안정망, 저희가 계속 추경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사실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장 삶이 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보듬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와 있는 세계 꼭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번 그 언론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은 뭐 DNA 생태계 강화, 그리고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 SOC 디지털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계속 보완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확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예산은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듯이 기존에 하고 있던 뭐 에너지라든지 산업 부분 정책 그런 부분들이 다 다시 디지털과 에너지 그린 뉴딜로 나누어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조금 방향을 조금 명확하게 좀 잡고 있고 우리보다 좀 빨리 출발을 했습니다. 앞에 발주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에다가 방점을 두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 국가 같은 경우는 인프라 중심, 실질적으로 말하면 어떤 그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프라 중심이라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즉 디지털 뉴딜에 가까운 그런 부분에 좀 집중 투자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린 뉴딜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디지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어떤 노후 관망이라든지 어떤 그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대표적인 환경 부분의 인프라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사회 간접 자본으로 볼 것인지 그린 뉴딜로 볼 것인지 이게 애매하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연구진끼리도 항상 회의를 하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뒷부분에 보게 되게 되면 사실은 융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하고 연동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의 추진 동향입니다. 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 3월 달에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그 출발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5월 달부터 주요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바로 이어서 그린 뉴딜이라 하는 키워드로 그린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기준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방점을 찍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세미나가 2달 전부터 너무나 많이 잡히고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거는 지역 불균형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핵심 내용이 한국판 뉴딜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정부에서도 잡혀 있는 세미나에도 저도 또 가지만은도 다 같은 내용인데 계속 일정을 잡았다가 뭐 청와대에서 또 오기 때문에 또 뭐 급하게 위원장이 잡았다가 또 타 시도에서는 또 몇 개 아주 자료 취합이 안 돼가지고 또 2주 미루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그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부 중앙부처도 각 부처별로 이런 꼭지를 다 뽑고 있습니다. 뽑다 보니까 계속 그 세미나 회의가 계속 전문가 회의가 지금 중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동향입니다. 자, 그럼 그 국가의 어떤 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어떤 그거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바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바로 TF를 구성을 하고 저희 부산시에 있는 산하 연구기관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회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수시로 발표되는 동향에 맞추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앞에서 발제했던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경제가 먼저냐 아니면 도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프라 부분이 먼저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동향이라든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얻은 것은 서로 다 다르다. 문제는 자기들이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은 뭐 하다못해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철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인프라 자기들은 뉴딜 사업에다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린을 붙이게 되게 되면 친환경 이렇게 한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철도의 어떤 에너지 성능이라든지 그런 걸로 포장을 하는 부분이고 핵심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SOC하고 그린 뉴딜하고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속된 말로 말장난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6월 달부터는 전 부분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게 되면 경제실이라든지 주요 부처에서 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그 해당 팀에서는 각각 꼭지에 맞추어 가지고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재포장하는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 경제진흥원이라든지 TP에서는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런 등을 비롯한 집행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전 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일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참 발빠릅니다. 바로 그냥 요 향후의 유망 산업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게 뭐 또 펀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계속 그런 어떤 산업 정책이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쭉 한번 많이 언급된 걸 중심으로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관계되는 뭐 친환경 소비재 이것도 그린 뉴딜로 포장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에 가야 되느냐. 저기서는 디지털 뉴딜로 가 있지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중복이 많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자체별 동향을 제가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경제 회생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 광주도 전 분야 서울은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원래 자기들 마이웨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산이 서울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 그런 부분에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포커싱을 하고 있고 대구는 경제 중심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경제 회생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울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큰 전 분야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주요 내용들은 정부에 왜냐하면 다만 100억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포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산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도시 여건 진단.
어차피 그린 뉴딜이고 디지털 뉴딜이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데 우리 사람의 모든 지표의 최우선 지표가 인구입니다. 사람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동호가 성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뭐 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회의를 가고 뭐 발제를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게 지역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서울 원장부터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세미나를 공동을 하자 했기 때문에 주제를 저희가 정해가지고 이런 몇 카트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말로 드리게 되게 되면 1990년도 그리고 지금이 2020년도면 약 한 30년의 차이가 나지.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인구 증가가 우리나라 전체로 보게 되게 되면 지금이 5,17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정점이 피크가 돼서 향후 한 10년 이내에 피크가 되더라도 5,200만 명이 최대입니다. 즉 지금이 우리나라의 최대 인구 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난 30년간 늘어난 인구가 835만 명 정도 됩니다. 835만 명, 30년 동안 늘어난 인구가 경기도 인구하고 인천 인구 늘어난 인구를 더하게 되게 되면 숫자가 같습니다. 즉 몇십 년 동안 해본들 모든 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뭐 제가 단적으로 수학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산은 돈돈을 할 수 있느냐? 왜 끼지? 매년 지난 30년 동안 평균 인구가 3만 명 정도 감소합니다. 3만 명 감소하는데 그중에 반은 청년층입니다. 청년층. 오늘 주제가 그린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린이 뜻하는 바가 있지. 젊고 역동적이고 새로움이 있는 그런 그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럼 그레이라든지 회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썰썰하겠지. 노인의 도시 그런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지금 뭐 에너지도 좋고 뭐 그런 데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구에 대한 부분을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심각성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국토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선후를 떠나가지고 뭐 다양한 뭐 단체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어디든지 기본적으로는 깔고 들어가야 되는 그 기저가 이 부분이 아닌가. 기후 변화만큼이나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좀 심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홍정호 교수님도 발표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아까 원자력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딱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비하게 되게 되면 한 딱 100분의 1입니다. 요 단위 사이트 안에서 우리나라 인구 한 명 있으면 외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100명이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한 명밖에 없는 밀집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인데 자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도면이 우리 부산시 경계고 외곽 지역에 있는 주요 산업단지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연구원에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용지난, 교통난, 경제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교통난이야 그거는 뭐 체험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뭐 지하도 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진항 같은 경우는 이거는 땅은 생성이 안 되잖아요. 매립을 하지 않고는 그러다 보니까 가용지가 부족한 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 우리는 뭐 경남에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 하다못해 여기 근처에 있는 거제도 면적이 뭐 우리 부산 면적에서 섬 하나가 3분의 2 크기입니다. 거의 부산의 70% 정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 땅도 함부로 쓸 수 없을 만큼은 상황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응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제조업체 종사자 수 감소가 하고 있고 비중이 전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에는 제조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가 한 25명 되고 경남도 한 16명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은 몇 명일까요? 제조업체를 갖다가 제조업 종사자 수로 나누게 되면 정확하게 7명입니다. 7명. 르노 삼성자동차라든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몇 개만 딱 빼고 나게 되면 평균 종업원 수가 5명도 안 됩니다. 즉 가족 기업 형태가 99%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디지털 뉴딜을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할 기업 자체가 몇 개 되도 않았는데 그런 정책을 아무리 내봐야 우리는 안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큰 시각에서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왼쪽에 있는 그 도표가 R&D 부분입니다. IT 인프라, 디지털 기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너댓 명도 안 되는 종업원들이 거기서 뭐 디지털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그거는 막 진짜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반 자체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이 거의 70%가 수도권에 다 집중이 돼 있고 인력도 마찬가지고 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걸 아무리 요구해본들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어떻게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실을 갖다 인식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제조업체는 못 데리고 오더라도 신설 기업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또 더 심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다 쏠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을 노인분들이 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런데 왜 청년들이 3만 명의 평균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15,000명이 청년이 나갈까요? 구인 광고가 안 납니다. 모든 구인 광고가 70%가 수도권에서 납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해가지고 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제가 모두에 부산에 가용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산의 가용지라고는 모든 거 있는 거 없는 걸 다 이용해야 돼. 새로 신규 개발하는 것도 가용지로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제가 도면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좀 진한 청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조금 보일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계단도로입니다. 계단도로. 저희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사회적 혼란기 때 자고 연락이 되면 공동묘지에도 바로 흙집을 짓고 살았던 그 동네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삼복도로 르네상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대로 지금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는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규 개발 중심으로만 자꾸 새로운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 지역은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이 평균 18% 정도 되는데 100명에 18명 정도인데 이 지역은 25명이 넘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작년에 다 넘었어요. 4명에 1명이 노인 인구입니다. 물론 그것도 실식으로 바꾸게 되게 되면 다시 20% 밑으로 뚫을 수도 있고 말장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런 데 청년이 오겠습니까? 청년이 안 오겠지. 그래서 지금 다 좋은데 전 부분적으로 우리가 대개조를 하고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게 이제 북팡을 갖다가 우리 엑스포를 유치를 하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기회다는 심정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은 시민공원입니다. 약 한 14만 평 정도 됐지. 참 엄청나게 돈을 우리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치? 요 밑에는 이제 북항이 있겠지. 그치? 엑스포를 예치하려고 하는 자승대 부두부터 해가지고 55 보급창도 있습니다. 이 축. 이게 우리 부산의 대표 도심입니다. 서울은 알게 모르게 자세히 보시게 되게 되면 요 안에도 군데군데 1, 2만 평짜리도 녹색이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거의 1km 간격으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승대 공원이 유일합니다. 어스름하게 보이지. 7,000평 되는 자승대 공원이 사람도 가도 안 하지만은 만약에 시민공원이 없었다면 저게 대포 공원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참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그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 그린이 어렵고 에너지고 하면 저는 어려운 거 잘 몰라요.
환경도 그린의 큰 키워드 아닙니까, 그지? 뭐 동천도 마찬가지고, 뭐 동천도 그때도 제가 한번 시민단체하고 한번 세미나 요청을 받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왜냐하게 되면 시민공원부터 북한까지 도심 대개조 계획을 제가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그 당시 시장님도 해가지고 이 부산 전체를 대개조하는 걸 좀 키울 수 없나 해가지고 한 게 지금 사실은 부산 대개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오셔가지고 발제할 때 그 시나리오를 짰던 제가 짰기 때문에 부산 대개조로 하는 걸 더 크게 키워놓고 뭐 엑스포 계획도 뭐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 국무회의를 통과를 시켰지만은 어차피 시민이 살고 있는 이 공간하고 뭐 다른 거하고 좀 서로 다른 건 아니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의 어떤 그림에 대한 부분도 다른 그 에너지고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 매력이 없으면 안 오거든요. 왜 서울에는 가보게 되면 반듯반듯하고 그런데 부산에는 가면 한번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15년 전에 부산시에서 버스 2대를 빌려가지고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 데가 대구를 갔었습니다. 대구. 거기에 가로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차를 갔었어요. 우리 부산에는 그 당시에 참 이게 가로수가 이게 뭐냐. 죽지를 못해서 살고 있는 이 가로수를 보면서 대구를 시차를 갔다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계획적인 도시개발. 요 지역이 55보급장입니다. 지금 저도 현안 과제를 하고 있는 게 55보급장 공원화, 즉 시민공원하고 맞대응하는 축으로서의 공원화 계획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방부에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도 막 그린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요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요 지역은 엑스포 부지로 계획을 다 잡아놨던 부지. 왜? 도시를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도시의 가장 기본이 저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비계획적 도시개발을 했던 거는 요게 충장대로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층, 4층 구조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를 중앙로가 좁다 보니까 여기에 다 갖다 붙여놨어요. 몇십 년 동안. 항만이 있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그 논리로 인해 가지고 3층, 4층 구조 이런 지역은 전 세계도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계획이라고는 없는 지역을 갖다가 물론 사회적 혼란기 때 국가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가용 토지 부족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장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할 게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부산이 잘할 수 있는 거 부산이 하시도에 비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요약이 됩니다. 추진 방향은 이왕 하는 거 제조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즉 미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에서 조금 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 몇 개라도 좀 해봅시다 하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디지털 뉴딜과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 그 그린 뉴딜 부분인데 사실 뭐 친환경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책을 찾아보고 해보니까 수소라든지 풍력, 태양광, 핵융합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더라도 요 하나만 가지고 하더라도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저도 뭐 조금은 서치를 했습니다만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의미를 잘 아실 것 같고요. 시간이 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한 두세 카트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뉴딜의 중점 고려 사항을 어떤 걸로 가져갈 것이냐. 제가 앞에서 현실하고 과제, 디지털 부분하고 그린 뉴딜을 보게 되게 되면 그린 뉴딜의 생활 인프라가 취약하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제조업 IT 생태의 기반 자체가 없다. 그리고 국가기관 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즉 상하수도 우리 저 동천에 대해서는 잘 언론에 봐줬지. 아무리 해도 냄새가 그 개선이 안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혼란기 때 조성되어 있는 진시장이고 그 자유시장이고 그 주변에 있는 그 하수 관망 자체가 노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철도 지하 부분이 나옵니다. 그 지역들이 도심 대개조 저 부산 진역부터 해가지고 구포까지의 전체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됐을 경우에는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전체를 갖다가 녹지띠로도 우리 한 30m, 40m 녹지축으로도 다 도보로도 걸을 수 있고 생활권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가 됩니다. 녹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 이제 그런 큰 프레임 차원에서야 우리는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도시에 대한 어떤 관리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인데 뭐 정부에서도 제일 관심이 많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요 세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 반도체 R&D 플랫폼을 구축을 해, 즉 파워 반도체라는 것은 바로 시스템 반도체, 즉 우리 삼성을 하게 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연산을 하는 거고 메모리는 CPU, 즉 저장만 할 수 있는 그 용량을 키우는 거 CRAM, DRAM, ROM 같은 경우로 이야기하는데 즉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투자가 대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산이 그래도 전국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강점이 파워 반도체 부분은 상용화 센터를 작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100장 정도의 웨이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뱉었고 이걸 갖다가 제안했던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유치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라고 들어보셨지? 의료 부분이 디지털도 될 수 있고 그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료 부분은 전 세계 4개 나라밖에 없는 암 치료기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 수용 태세를 갖추려고 하게 되면 지금도 시간이 없습니다. 2023년에 오픈을 하거든요. 2, 3년 만에 그런 수용 태세를 갖추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독일 하이데베르크가 중입자 가속기를 가지고 전 세계의 꿈의 암 치료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이 수십 년이에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다못해 우리 부모가 뭐 진단을 받아가지고 서울의 병원에 가려고 하게 되면 부산대 병원에서 CD를 굽어가지고 들고 가야 됩니다. 원격 진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용 태세가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료 요양 도시를 갖다가 부산이 좀 포방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일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치료하는데 한 일주일 전에서 10일 정도 치료를 합니다. 치료하는 시간은 10초 뭐 10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치료비가 1억 정도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산 큰데 4천만 원 전후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의료도시로서 부산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차 부분인데 창원하고 울산이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의 최대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우리 부산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아까 5명, 6명이 딱 하는 그 제조업들이 다 요 기반이 4차밴드, 5차밴드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같이 그 코렌석 EM이 들어와가지고 대상을 받은 것도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카트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청년이 돌아오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거는 도시 전체를 대개조하는 것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기저가 바로 그린 뉴딜의 환경 부분이고 삶의 질에 관계되는 녹색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